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보세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모든 게 풍족하잖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이 거대한 역설에 대한 거예요. 쾌락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잃었고 또 어떻게 그걸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의 뇌는요, 먹을 게 늘 부족하고 기회도 드물었던 시절에 맞춰서 진화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고칼로리 음식, 무한 스크롤, 끝없는 영상 콘텐츠 같은 아주 강력한 쾌락 자극들이 이른바 디지털 도파민이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 뇌를 말 그대로 폭격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현대사회의 핵심 문제, 풍요의 역설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좀 보세요. 이게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데요.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나라들에서 불안과 우울증, 심지어 원인을 알 수 없는 만성 통증을 겪는 사람들 비율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반면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비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이 데이터가 말해주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가 불편함을 피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역설적으로 더 깊은 불행의 늪에 빠지고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의 열쇠는 우리 뇌 안에 숨겨진 아주 정교한 균형 장치, 바로 쾌락, 고통의 시소에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시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널리 퍼진 오해 중 하나예요.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좋아함이 아니라 원함에 있거든요. 아주 흥미로운 쥐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뇌에서 도파민 회로를 꺼버린 쥐는 입에 음식을 넣어주면 맛있게 먹긴 해요.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먹이를 가지러 갈 의욕 자체를 잃어서 결국 굶어 죽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은 쾌락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쾌락을 얻기 위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욕망의 엔진인 셈이죠. 우리 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딱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항상성이에요. 어떤 자극이 오든 간에 뇌는 늘 평온한 수평 상태, 그러니까 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자,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보여주는데요. 맛있는 초콜릿을 먹어서 시소가 쾌락 쪽으로 기울었다고 해보죠. 그럼 뇌는 이걸 가만두지 않아요. 바로 균형을 맞추려고 반대편에 보이지 않는 고통의 요정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 결과 초콜릿의 즐거움이 사라진 직후에 시소는 수평을 넘어서 고통 쪽으로 확 기울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강렬한 즐거움 뒤에 허무함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모든 쾌락에는 반드시 고통이라는 대가가 따르는 거죠. 진짜 문제는 이게 반복될 때 시작돼요. 뇌가 너무 강한 자극에 계속 시달리니까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도파민이 들어오는 문을 점점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경 적응이자 내성이죠. 고통의 요정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강해져서 결국 시소는 영구적으로 고통 쪽에 무거운 추를 단 것처럼 기울어집니다. 이 도파민 결핍 상태에 이르면 아름다운 노을을 봐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아무런 감흥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무쾌감증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의지가 약한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만나볼 세 사람의 이야기는 중독이 얼마나 평범한 얼굴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첫 번째 사례는 제이콥인데요. 그는 마약 같은 물질이 아니라 그냥 특정 기계에 대한 행동 하나 때문에 인생 정체가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행동이든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납치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죠. 다음은 대학생 데이비드입니다. 이 친구는 ADHD랑 불안 때문에 의사에게 합법적으로 처방받은 약물, 소위 A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에데럴, 암비엔, 아티반의 덫에 걸렸어요. 뇌의 섬세한 균형을 무시한 채 증상만 억누르려고 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는지 경고하는 사례죠. 아마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이 책의 저자이자 스탠퍼드 중독치료 전문가인 애나 렘키 박사 자신일 겁니다. 그녀조차 일상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밤마다 전자책으로 뱀파이어 로맨스 소설을 탐닉하는 심각한 중독에 빠졌었다고 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지식이든 지위든 명예든 그 어떤 것도 이 강력한 도파민의 힘 앞에서는 방패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의 심각성은 충분히 살펴봤죠.
그럼 이제부터는 희망적인 이야기, 즉, 이 기울어진 시소의 균형을 되찾고 뇌를 리셋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든 회복의 첫 단추는 단호한 절제에서 시작됩니다. 딱 끊어내는 거죠. 최소 4주, 그러니까 30일 동안은 중독 대상으로부터 완벽하게 거리를 두는 거예요. 물론 처음엔 금단 증상 때문에 미칠 듯이 고통스럽겠죠. 하지만 이 기각을 버텨내면 우리 뇌에서는 굳게 닫혔던 도파민 수용체들이 다시 문을 열고 보상 회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인간의 의지력 그렇게 믿을 만한 게 못 되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자기 구속이라는 아주 현명한 전략입니다. 내가 이성적일 때 미래의 충동적인 나를 위해 일부러 장벽을 만들어 두는 거죠. 스마트폰을 타이머 금고에 가두는 물리적 구속, 주말에만 게임을 허용하는 시간적 구속, 심지어 도박 중독자가 모든 스포츠 뉴스를 끊어버리는 범주적 구속까지 방법은 아주 다양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회복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건 바로 일부러 좋은 고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이 원리를 호르메시스라고 부릅니다. 쾌락적으로 기울어진 시소를 억지로 끌어내리는 대신 아예 반대편인 고통 쪽을 의도적으로 꾹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뇌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천연 마약, 즉 엔도르핀과 내인성 도파민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들을 반대편으로 콸콸 쏟아냅니다. 고통이 오히려 건강한 쾌락을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는 셈이죠. 이 슬라이드가 호르메시스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주 차가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만으로도 혈중 도파민 수치가 무려 250%나 치솟는데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코카인 같은 마약이 주는 짧고 불안정한 쾌감과 달리 이 효과는 몇 시간 동안이나 안정적으로 지속된다는 점입니다. 왜냐? 뇌가 스스로 만들어낸 건강한 보상이니까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호르메시스는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은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엔도르핀, 심지어 뇌세포 성장을 돕는 BDNF까지 말 그대로 긍정적인 신경화학 물질 칵테일을 뇌에 선무다는 거예요. 신체 운동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신경정신과 알약이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전략들을 뛰어넘어 도파민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할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건 기술이나 약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인간 사이의 연결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을 딱 보여주죠. 스마트폰, 약물, 포르노가 주는 인공 도파민은 결국 우리를 고립시키고 뇌를 고갈시킵니다. 하지만 진실한 인간관계와 유대감에서 나오는 내인성 도파민은 우리를 세상과 연결하고 고갈되지도 않죠. 심지어 손상된 뇌회로를 복구하는 힘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근본적인 솔직함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숨김없이 털어놓는 행위요. 이게 단순한 고백을 넘어섭니다. 이것은 충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우리 뇌의 사령탑, 즉 전전두엽 피지를 단련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신경학적 재활 훈련이거든요. 물론 내 가장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건 끔찍한 수치심을 동반하죠. 하지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그 고백이 비난이 아닌 나도 그래, 괜찮아 라는 깊은 공감과 수용으로 돌아올 때 독이 되었던 수치심은 강력한 치유의 경험으로 변모합니다. 바로 이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과 함께 신뢰와 결속의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고 해요. 결국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모든 이야기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지금 고립된 방 안에서 스크린이 주는 순간의 쾌락을 좇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타인과 진실되게 연결되는 그 깊은 만족감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